예, 태고사의 새발견 167번째 그 세 번째 강의로서 환국 문명의 발달 과정에 그 태고사의 새발견인 보살 사상은 궁극은 자유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환국사를 복원해야 되는데, 그 환국사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 어, 지각적 사고, 예, 언어적 사고, 의미적 사고, 상징적 사고, 가 중요한 이 보살 사상의 출발인데요. 인간이 그 지각적 사고를 시작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적 사고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또 상상이 되고 상상이 또 이 가상화되고 하는 이 과정을 걸어오면서 이제 이 상고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시각적 언어를 사용했던 시점인 10만 년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10만 년 이전을 한 5억 년 정도의 그런 시각적 언어를 사용한 시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태고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각적 사고를 하고 난 이후 한 3만 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상고사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 사고에서 지각적 사고로 넘어오는 이 시기가 이 태고사와 상고사를 가르고 인간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내면에는, 인간의 생존 과정 속에서의 내면에는 바로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은 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느낌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의 세계는 바로 그 이미지적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를 말하는 건, 이미지적 사고를,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느낌은 기분과 짜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에게 동물은 자기의 목적을 방해할 때 미쳐 날뛰는 것이죠. 동물은 자기가 목적을 지향하는 먹을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가 방해되면은 미쳐 날뛰는 거죠. 아주 뭐냐면은 불안해하죠.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은 제가 연구한 이 골장의학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단세포, 그 원핵세포, 진핵세포, 지금 현재 고등 동물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화 과정을 오면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이 바로 생식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생식적 인식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식마음이라고 하는데 인식작용은 바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생식적 인식작용이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생존, 생계, 생식이라는 거죠. 생존, 생계, 생식이라는 것이죠. 생명체는, 유기적 생명체는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식해야 되죠. 자기 유전을 복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식, 생존, 생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포유류까지, 잠깐 파충류까지를 이제 대비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파충류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유류. 이 포유류에 이제 와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 감정에 대한 인지작용이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에 대한 인지작용이 아까 이야기한 이미지적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적 사고. 이미지적 사고는 느낌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적 사고는 바로 5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이미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점과 이미지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지각적 사고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그걸 우리가 인간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주지적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일명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포유동물에 있어서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주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식의 인지작용과 그 다음에 감정의 인식작용, 이거를 이제 기분, 느낌, 짜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골장의학에서는 기분, 느낌, 짜증이 바로 이미지 사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대상의 그 생명체, 포유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인식 단계를 이제 또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적 인식작용, 자기주도적 인식작용, 자기주지적 인식작용이, 이것이 바로 이제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자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주지적 인식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이성의 작용이죠. 이성의 작용은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도 기분, 느낌, 짜증이 이미지화된 부분이, 그것이 의미화되어서 지각하게 되고 지각이 다시 형상이 되어서 다시 기억의 다발에 저장되었다가 나오는 것이긴 해도 감정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성작용이라는 그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전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 과정을 우리가 정신작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정신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의미의 부여라는 것입니다. 의미의 부여. 지각의 부여, 의미의 부여. 예. 바로 지각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가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누구나 사랑을 하면 재미가 있죠.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의미를 부여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인간인 것이죠. 재미는 다른 주지적 인식작용을 하는 포유류들도 재미를 느끼죠. 그런데 인간은 바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함께 할 때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죠. 재미가 의미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창조성이죠. 재미가 의미화되어서 새롭게 변화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창조성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보살사상에서 자유라는 것은, 실존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유한 인간의 재미가 의미화되어서 그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문명화되고 새롭게 문화화되고 새롭게 사랑화될 때, 새롭게 행복해질 때, 새롭게 평화가 올 때, 새롭게 자유가 올 때, 새롭게 평등이 올 때, 이것이 바로 자유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은 자아가 만들어지고 자기인 셀프가 부여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 평화, 평등, 자유, 고로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궁극으로 자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사상과 실존의 실존주의 궁극은 자유다. 자, 어떻게 해서 자유가 되느냐?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는 언제나 공포와 불안에서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자연과의 투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생명체는 각자의 진화 과정을, 방어 기제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발전해 오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탑라고 표현하고 해피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피 작용과 스탑이 바로 생명체가, 유기적 생명체가 진화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로움과 평화를 갖기 위해서 진화해온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애벌레는 꿈틀거리다가도 외부에서 위험 요소가 감지되고 만지게 되면은 스톱하죠. 그리고 토끼와 노루는 해피 작용을 해서 매우 민감하게 귀를 쫑긋거리고 과할 정도로 놀라고 과할 정도로 예민하고 과할 정도로 민감하죠.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과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을 바로 해피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이러한 스톱과 해피작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 지각적 언어를 지각적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자연과 교배할 수 있는 입장에 놓였고 그 자연과 결별하면서 인간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집단 지향성으로 가게 되었고 집단 지향성으로 가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였고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지향성을 가지게 됐고 사회적 지향성이 사회화를 낳게 된 것이죠. 무엇과? 자기와 인간과 자기와 자연과 자기와 사회와 자기와 환경과 자기와 우주와의 관계 형성을 하게 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왜 공포와 불안으로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지각하는 사고를 발전시킨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유기적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 근데 그 자유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그 편안함을 주고 그 편안함이 재미가 있을 때 그 재미가 의미가 부여될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나아갈 때 그걸 창조성이라고 하죠. 재미가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사회관계망과 형성할 때 이걸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재미에서 출발한다. 자유는 재미에서 출발한다. 자유는 재미에서 출발한다. 재미는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회와 관계하는 것이다. 학문은 편안함을 주고 불편함을 주지 않고 사회와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불편함을 주고 학문이 재미를 부여하지 않고 불편함을 주고 하는 것은 학문에서의 사회관계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학문은 사회와 관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 자유에는 엄중한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보살사상과 실존주의
핵심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예, 제가 또 한국 민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 우리 한국의 구석기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이 책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써보았던 예, 처음으로 태고사의 쇠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써보았던 저의 책. 예. 그 다음에 태고사의 쇠발견으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의 책. 예. 그 다음에 태고사를 넘어서 이제 상고사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임스 채츠워드의 사라진 무제국, The Lost Continent of Mu. 예.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예. 우리 상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대구 수원교육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원류사.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3월 9일 목요일 환공문명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